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김태규. 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윤석열이 임명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 위에 대가리가 김홍일이었죠. 예. 쉽게 표현하면 얘도 뭐 극우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공수처장 후보로 올리려고 해 윤석열이가.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검찰총장처럼. 거기서 투표를 하면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 때문인가요? 근데 얘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무섭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이 국가원수 자리에 윤석열을 올려놓으면 그것도 그러면 국가 반역이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 같고 윤석열을 실제로 해치는 건 완전 다른 일이에요. 나는 윤석열이 싫지만 누군가 윤석열을 해치려고 한다. 난 그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편만 아니면 다 죽여도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놈이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감사원장들 임명하듯이 나름 정치 색깔 없는 사람 임명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얘는 구구야. 이런 놈이 민간인이면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위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 시위에 꼭 반역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야당 대표는 칼로 찔러 죽여도 돼 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 놈이 공수처장 후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심지어 이런 놈이 지금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이야.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국방부 장관은 목을 따야 된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원수 시해가 반역이 아니라고 하고. 이 찍들 말 좀 해보시오. 댓글창에 제가 저번에 윤석열을 찍은 이유를 메일로 써달라 그랬더니 진짜 편지 오신 분이 있어. 새날 보시는 이 찍들이 있더라고. 이 정상의 나라입니까? 아니 권익위원장 하다가 한 놈은 방통위원장으로 보내고 하나는 권익위원 부위원장 하다가 한 놈은 공수처로 보내고 야 니들끼리 한 50명 있으면 정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한겨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집회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 말고 제2구속실. 요 조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제2구속실이라고. 네, 수갑도 구찌 제품이니까요. 여사님 입맛에 딱 맞으실 겁니다. 아 진짜네. 깨알같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 확대해서 보면. 아 이거 한쪽은 구찌 그럼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디올로 해줘야지. 왜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해줘요? 양쪽 손은 평등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 탐포드에 의해 디자인된 구찌 수갑.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의견에 붙여도 다시 한번 특검을 찬성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불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사람. 저는 현재 이 용기를 얻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홍사훈 기자 이건 좀 며칠 된 건데요. 이거 읽어주세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와 김건희 씨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이고 검찰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이 2012년 12월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왜 주가 조작이 결혼 전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누가 설명 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 그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12년 3월에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 씨가 결혼한 건 맞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사랑을 의심합니까? 왜 국민의힘에 헷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주장하잖아요. 사랑은 죄가 없다. 그럼 가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최주했으니까 하지. 윤석열 자기 발언. 이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하고 특별 감찰관을 만드네 만에 제2부속실 만들래 만에 막 그러면서 쌍특검은 거부하고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꼼꼼한 민심에 의해서 빙판길에서 지금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극우 성향의 이직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갈 국민은 없다고 봐요. 결정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활용 점정했다라고 봅니다. 특검 거부권이 네. 아, 저 새끼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다음 짤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들은 사살해야. 야, 마탱이가 가야 정치도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후덜덜하고 있는. 난 저 말이 윤석열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니까 항의 표시로 대통령실 진입을, 그것도 윤석열 없는 날 대통령실 진입을 상징적으로 한 거를 잡아다가 16명 중에 10명을 영장을 줬어. 근데 그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실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 사살해야 된다고 말하는 서울시 의원이 있어. 이름도 아깝게 이승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승복 의원이 사살해야 된다고 말한 취지 자체가 그 대학생들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 나 보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그건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 악랄한 거죠. 만약에 저게 진짜 자기 신념이거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였으면 완전 다른 차원이겠지만 단순 그 대학생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히 저 시의원은 사퇴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뭔가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죠. 저런 게 더 큰일인데 정말 사살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 그게 극우예요, 극우. 반대쪽 사람들의 주장과 목소리는 죽여도 된다 같이 생각하는, 그게 일반인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저런 애들 여러 명이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저런 애들 전부 다 뛰쳐나와가지고 계엄령 내리고 쏴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라고. 다행히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다음 짤 한번 볼까요? 먹던 우물에 오줌 싸는 놈 하나 있네요. 나도 그래 오줌 싸는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럼 오줌이 입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줌도 싸고 있잖아요. 지금 손이 앞으로 가 있잖아. 왜 이래? 오줌도 싸고 침도 뱉는 거지. 정가 이범이시네요. 네, 넘어가고요. 다 비슷한 맥락이라. 먹던 우물에 또 침 뱉으시는 분이 있죠. 만평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낙연을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한동훈은 중2, 이낙연은 중3. 씨발. 자, 다음. 전직 당대표. 자, 이거 내가 그냥 흉내를 한번 내줘야 되는구나. 이거. 메가폰을 갖고. 자, 서울대병원 담장에 이낙연으로 보이는 자가 올라가서 엄중하게 해주세요. 자, 민주당은 전과자들의 정당입니다. 진짜 탈당할 거야. 민주당은 전과자 정당입니다.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회에 있는 거기에서. 네. 자, 다음. 자, 이상민하고 이낙연인데요. 자, 이상민이 탈당을 하면서 나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벼락에다가 고쳐 쓰지 못할 당이라고 쓰니까 저 비켜보세요. 민주당 44% 전과자. 저거는요, 이낙연이 아예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실 위장 입당이었구나. 그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저 말 한 그러니까 순간에. 이낙연이 TK에서 태어났으면 저쪽 당을 했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5대 때 50석 자민련, 그리고 20대 때 38석 국민의당. 요것이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제3세력 정당이잖아요. 물론 이제 전두환 때 신민당, 민한당 뭐 이렇게 있긴 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지금 자민련 50석, 국민의당 38석인데 3당은 아무나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낙연과 이준석이 일단 연대를 하고 거기에 양양자, 금태섭 등을 빅텐트에 끌어들여서 쉽게 표현하면 그런 쪽 어떤 보수 성향의 제3정당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뭘 갖다 붙여도 어색하다는 거지. 준낙신당인지 낙준신당인지 이제 알잖아. 근데 낙석연대라고. 예. 근데 이준석 신당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 인물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영입한 사람들 몇 면이 다 뭐 56년생, 뭐 57년생, 58년생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젊은 아이콘으로 뭔가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가서 펼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거는 이낙엽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낙엽 자체가 굉장히 늙은 사람이고 이낙엽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어디 마이크 들이다 대면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구 트위터 현 X 실시간 트렌드 이낙연 총리님 전과 2범 이게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트렌드로 이렇게 이낙연 총리님 전과 2범 이렇게. 이 이낙연이 저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이낙연 전과 2범인 거 몰랐을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 조홍천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다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축하하러 갔어요. 근데 낯익은 사람 하나 보이죠? 맨 끝에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속으로 왜 이소영 저기 있냐고 했더니 거기서 유일하게 탈당 반대 목소리를 냈더만요. 혹시 모를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좋은 정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근데 바로 탈당했습니다. 자, 괜히 발품 팔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심각하게 은폐에 축소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이게 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죠. 수도 없이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하고요. 살인미수범을 습격범이라고 하고요. 신상 비공개하고요. 당적도 신상도 비공개하는.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누가 수사를 해도 계속 의혹만 휩싸여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재명 살인미수 신상 공개 불가, 당적도 공개 불가, 비공개를 전격 공개합니다.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하기로 한 그 비공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한국 경찰은 비공개한 습격범, 살인미수범의 신상이 뉴욕타임스가 공개를 했어요. 저 헤드라인 보면 머쓱해진 경찰. 이 사람 실명, 나이, 직업 등을 공개했어요. 다 공개했더라고요. 뉴욕타임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신문 같아요? 가장 세계적 권위가 있는 신문이에요. 보도 윤리 같은 거에 안 맞는다라면 저걸 공개할 이유가 없죠. 이러니까 자꾸 외신이 민족 정론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워싱턴 타임스하고 비슷하게 유료 가입자들과 굉장히 많은 신문사로 지금 많이 인기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왜 그 유료 가입자가 많을까요? 그 기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보겠다 하는 구독자가 많은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사진은 신스틸러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냥 웃겼어요. 너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MBC 뉴스 보도를 하는데 우선 많이 본 사람이 어저께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사과한 그 건에 옛날에 자료 한번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신스틸러가 항상 등장을 해. 마치 노회찬 의원 살아계실 때 노회찬 의원 뒤에 있던 평생 신스틸러야. 뭔가 네. 포레스트 검프 느낌이 나는데? 백분 토론에. 그 3월이 되면 또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여기 이제 다음 사진도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항상 같은 위치에 저렇게. 항상 국회에 머물러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센터 욕심이 없어. 아까 처음에 보여준 사진은 마차님이 아니라 반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재밌는 짤이었고요. 분노의 똥침님 오늘 이재명 대표 걸어 나오시는 거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너무나 좋다, 진짜 좋다, 허블나게 좋다, 미치게 좋다, 시발 나도 열심히 살란다.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음 하셨고요. 맞고요. 선플라워님 경미한 일로 일일이 징계하면 이재명 대표인 중심으로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울 의원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맞죠?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과하게 역차별하는 건 더 문제예요. 역차별하는 거는 어느 쪽이나 다 웬만하면 경선 다 보장을 해서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데 의원들이 너무 과하게 개입을 해서 친명인 사람이 친명을 역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재명 지킬 사람은 대부분 다 컷오프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